9살 소년이 버려지는 순간 왜 울지 않고 차 번호를 외웠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낡은 셔츠 속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유기 사건을 넘어 하나의 비범한 눈빛과 그 속에 감춰진 치밀한 계획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작은 손이 펼쳐낼 거대한 반격의 서막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동해의 외딴 방파제.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곳에 9살 소년 민준이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부의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다가오더니 이내 아이를 내려놓고는 거침없이 멀어져 갔죠. 차가운 밤 공기 속 민준이의 작은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터져 나왔을 울음소리 대신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을 쫓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 작은 아이는 울음 한 번 터뜨리지 않고 그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사진을 찍듯 번호판에 내 자리 숫자를 뇌리에 새겨 넣었죠.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바다처럼 깊고 알 수 없는 결의만이 읽혔을 뿐입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 민준이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셔츠 안쪽을 조심스럽게 만졌죠. 셔츠 안감에 꿰매어진 작은 단추 하나.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장식처럼 보이지만 민준이의 손가락이 그 단추 위를 스치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손가락으로 단추를 꾹 눌렀죠. 작게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단추 안에서 무언가가 작동하는 듯한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 단추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버려짐이 어쩌면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암시가 온몸을 감싸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 작은 아이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정확히 새해 전 어느 대형 병원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가운 중환자실의 조명 아래 민준이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병실 밖 복도에는 민준이의 새어머니가 될 윤서연 씨와 고문 변호사 강태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어딘가 모를 냉정한 기색이 감돌았죠.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급성으로 악화되었다는 의료진의 설명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과 미묘한 표정은 뭔가 석연치 않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기 마련일까요? 장례를 치르기 전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집안. 어린 민준이는 우연히 새어머니 윤서연 씨와 강 변호사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민준이의 작은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혔죠. 그 여자, 결국 우리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어? 아직은 아니지. 유산 정리와 민준이 처리까지 완벽해야 해. 그 순간 민준이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음을,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잔혹한 진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죽여 듣던 민준이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은 비극적인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작은 어깨 위로 가족의 비극과 함께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어깨 위로 드리워진 복수의 그림자. 하지만 잔혹한 진실을 엿들은 밤은 민준이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연 씨와 강 변호사는 민준이가 모든 것을 알았음을 확신하며 그를 자신들의 방으로 불렀죠. 두 어른의 얼굴에는 싸늘한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절대 발설해선 안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입이라도 뻥긋하는 순간 내 아비와 할아버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니? 이어 윤서연 씨는 더욱 잔인한 말을 덧붙였죠. 내가 똑똑한 아이인 건 알지만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해. 내 가족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야 할 거야. 어린 민준이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동시에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눈물 대신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이는 침묵을 택했죠. 그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을 되갚아줄 비장한 결의였으니까요.
침묵은 민준이에게 생존의 방패이자 복수의 첫걸음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가족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눈은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죠. 윤서연 씨와 강 변호사의 대화, 아버지 박성무 씨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수첩에 밤마다 모든 것을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했고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에 민준이는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낡은 곰 인형배를 갈라 작은 녹음기를 숨겨 넣었고 책상 서랍 안쪽에는 동전만 한 소형 카메라를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및 식탁 의자 다리 안쪽 등 집안 곳곳 민준이의 손길이 닿은 곳에는 어른들은 결코 알아채지 못할 작은 눈과 귀가 심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난감이나 가구였지만 그 안에서는 진실을 기록하는 기계들이 쉼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집념과 인내심은 정말이지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민준이의 치밀한 감시는 또 다른 잔혹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윤서연 씨와 강 변호사는 아버지 박성우 씨에게 매일 밤 치료제라며 정체 모를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건강을 위하는 척했지만 민준이는 그 약이 아버지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약임을 직감했죠. 아버지의 눈빛은 흐려지고 기억은 희미해져 가는 모습이 민준이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민준이는 작은 몸을 숨긴 채 아버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든 아버지 머리맡에는 늙은 치료제 약병이 놓여 있었죠.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그 약병을 집어들고 미리 준비해둔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해가 없는 비타민 약병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른들이 눈치챌까봐 약병의 미묘한 색상 차이나 라벨의 작은 글씨까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 아버지의 정신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윤서연 씨와 강 변호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두려움과 싸우며 아버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민준이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전신마비로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박노진 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의식조차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는 영혼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모든 것을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민준이는 이불 아래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자신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손가락 신호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여 울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죠.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아이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린 손자와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 사이의 이 비밀스러운 동맹은 가족을 향한 악당들의 계략에 맞서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까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어냈고 자신의 계획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비밀스러운 약속, 울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그 한마디는 민준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를 지펴주었죠. 어린아이에게는 버거운 시간이었겠지만 할아버지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민준이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실행될 바로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동해의 외딴 방파제는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거친 파도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죠.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길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모 윤서연은 민준이를 그곳에 홀로 남겨두고 차갑게 돌아서 사라졌지만 그 순간 민준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굳건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방파제 끝에 홀로 서서 낡은 셔츠 안쪽의 단추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 단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죠. 3년 전 할아버지께서 직접 민준이의 옷에 꿰매어 주셨던 비상 상황을 알리는 비밀스러운 신호 장치였으니까요. 그 작은 단추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린 겁니다. 잠시 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방파제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오랭버시자
민준이의 든든한 조력자인 최경호 씨였죠. 그는 민준이의 할아버지의 전신마비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곁에서 할아버지를 보살피며 민준이의 모든 계획을 알고 함께 때를 기다려온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최경호 씨의 차가 멈춰서고 그는 차분한 얼굴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3년간의 모든 고통과 인내, 그리고 치밀한 준비가 담긴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서영과 강태식 변호사의 대화가 녹음된 소형 녹음기, 아버지에게 몰래 먹이던 약병을 바꿔치기 하며 수집한 증거물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소형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이 압축된 USB 메모리 등이 들어있었죠. 이 모든 증거들은 민준이가 말하지 않는 아이로 위장하며 침묵 속에서 싸워온 시간의 기록이었고, 이제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최경호 씨는 아이의 작은 손에서 그 무거운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달되는 듯했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잠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아마 최경호 씨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이 순간은 사실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아이는 모든 증거를 넘겨준 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밤바다의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작은 조약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사라짐은 결코 나약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자 거대한 반격을 위한 마지막 응둔이었죠. 차가운 방공기 속에서 최경호 씨는 민준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증거물들은 이제 세상을 뒤흔들 진실의 불꽃이 될 것이었고, 민준이의 침묵은 마침내 거대한 파동이 되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이 모든 순간은 단순히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을 넘어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위한 서곡이었던 겁니다. 밤바다의 등대 불빛은 여전히 멀리서 깜빡였고 그 빛은 마치 민준이의 앞날을 비춰주는 희망의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침묵했던 작은 영웅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드디어 그 조용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동해의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방파제 끝에 홀로 서서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대의 불빛을 묵묵히 응시했죠. 그 작은 어깨 위에는 지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어온 아픔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고스란히 얹혀 있었을 겁니다. 고요한 밤바람만이 민준이의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어루만지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오랜 조력자이자 민준이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최경호 씨였죠. 민준이가 셔츠 속에 숨겨진 단추로 보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지난 시간의 모든 고난과 앞으로 펼쳐질 계획에 대한 굳은 신뢰가 오가는 듯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지난 3년간 온 마음과 지혜를 다해 모아왔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 스틱 안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소형 녹음기에 담긴 대화 내용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약병을 바꿔치기하며 기록했던 세밀한 메모와 영상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이 모든 증거들은 서영과 강태식의 추악한 악행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의 가면을 벗겨낼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이 증거물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9살 소년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방울들이 응축된 처절한 시간의 기록이었죠. 모든 것을 최경호 씨에게 넘긴 민준이는 이제 세상에서 호련히 사라지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이 거대한 복수극의 그림자 뒤로 조용히 숨는 것, 그것이 민준이가 선택한 마지막 역할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으니까요. 밤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묵직하고도 애틋한 작별 인사를 대신하는 듯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지는 민준이의 작은 뒷모습은 마치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시는 화려한 승계 축하 연회로 들썩였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욕망과 환호성으로 가득했죠.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서연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태식 역시 그녀의 옆에서 마치 모든 승리의 주역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기쁨을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연회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여념이 없었죠. 서연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힘찬 목소리로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 외침이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참한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죠. 바로 그 순간 연회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불을 밝히며 충격적인 영상들을 재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준이가 지난 3년간 침묵하며 치밀하게 모아온 진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환호하던 사람들의 눈앞에 낱낱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잠든 아버지에게 몰래 정신을 망가뜨리는 약을 치료제라며 먹이던 서연의 섬뜩한 모습, 강태식과 함께 기업 승계를 위한 온갖 음모를 꾸미던 대화들, 심지어 9살 민준이를 통해 방파제에 벌이던 그날 밤의 생생하고 처절한 음성 기록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압도적인 증거들이었죠. 순식간에 연회장은 환호성이 아닌 술렁임과 극심한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했던 웃음소리는 비명과 경악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를 담아 서연과 강태식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피키가 가신 듯 창백하게 굳어졌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미소는 한순간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침묵했던 9살 소년의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격이 그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졌던 작은 존재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토록 무섭고도 통쾌하게 모두에게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한없이 약한 어린아이를 무참히 버린 자들의 오만함은 바로 그 아이의 끈질긴 침묵과 놀라운 지혜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민준이의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치밀하고 정교한 복수를 위한 설계였으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보는 이들에게 가장 큰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이야기의 정점이었을 겁니다. 가장 약하고 어린 존재의 침묵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아무리 깊이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 민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이 보내는 침묵 속의 메시지나 소리 없는 외침들을 너무나도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의가 구현된 후 호련히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민준이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함께 많은 질문들을 남깁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